당신은 단 한 줄의 잘못된 기록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져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5년 전 살리려고 한 그 순간 때문에 저는 죽게 만든 사람이 되었고 제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앞에서 한 사람이 쓰러졌고 그 순간 멈춰 있던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만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날의 진실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시청 강당 유리는 하얗게 김이 서렸고 사람들은 재개발 설명회가 지루하다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의자를 정리하는 그저 계약직 안내원 한민서였습니다. 그날 참 특이했어요. 강당 맨 앞줄에 정장을 단단히 여민 한 남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을 자세히 몰랐지만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태성개발 윤태성 회장, 돈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라더라. 저와는 상관없는 세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설명이 길어지던 도중 그럼 이주비 지원 방식은? 쾅! 앞줄에서 의자 하나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강당을 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 눈이 동시에 그쪽으로 쏠렸죠. 윤태성 회장. 목이 뒤로 꺾인 채 눈은 반쯤 감기고 입술이 파랗게 질린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어머, 회장님, 심장마비인가? 만지지 마요. 잘못되면 책임지라고 할걸? 그때 제 귀에 딱 한 가지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로 호흡 없음. 마치 예전에 쓰던 무전기에 코드 블루 호출처럼 제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저는 생각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습니다. 누구 허락도 필요 없었어요. 고개를 뒤로 꺾인 회장의 얼굴을 받치고 상체를 뒤집어 눕힌 뒤 넥타이를 확 당겨 풀었습니다. 입술은 이미 굳어가고 있었고 흉골 위쪽은 들썩이지도 않았어요. 심실세동 또는 심정지. 4분 안에 다시 뛰게 못하면 뇌 손상. 저는 무릎을 바닥에 박고 두 손을 가슴 중앙 위에 올렸습니다. 딱 그 순간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한민서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 노기문 국장. 평소에도 안내직 계약직 직원들한테 꼭 높은 사람처럼 군림하던 사람. 그 사람이 내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잘못 건드리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큰 사람일수록 주변이 더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내가 아니라 예전에 나가 말한 것 같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책임질 사람은 저 아니고 이 사람 심장입니다. 그리고 손을 다시 그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제 손바닥 아래 뼈가 단단히 느껴졌습니다. 누르는 각도, 압력, 리듬. 오랜만인데도 몸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더 깊이. 가슴 중앙에서 5cm. 누르다 보니 예전에 매뉴얼 외우던 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야, 저 사람. 저거 아무나 못하는데. 근데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그 소리들이 전부 멀어져 갔습니다. 내 귀에는 단 하나, 내 양손이 회장의 가슴뼈 위에서 쿵, 쿵 울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기, 벽에 노라막스. AD 좀 가져와 주세요. 제가 소리치자 어떤 청년 하나가 허둥대며 박스를 떼왔습니다. 전선 패드를 뜯어 회장의 가슴에 붙이고 기계의 차갑고 기계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져 주십시오. 모두가 숨을 멈췄고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격 버튼을 누르십시오. 모두 떨어져요. 저는 그대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의 몸이 딱딱하게 튕겨 올랐습니다. 몇 초 뒤 회장의 입술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 하나가 새어나왔습니다. 후, 목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적 같은 소리. 그 순간 저는 의식도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난다. 그 말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고 회장을 옮겨가는 동안 사람들은 모두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중 가장 싸늘한 사람이 노국장이었습니다. 한민서 씨, 오늘 일 어디 가서 떠들지 마세요. 우리 시청이 아주 난처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을 가슴에 꼭 쥐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기억한 그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 사람을 살리는 손짓. 나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던 그 일을 그날 또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윤태성 회장이 눈을 뜨고 처음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한민서 씨, 당신 그 손 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 질문이 내 5년 동안 묻어둔 모든 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에서 회장님이 실려 나가던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문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손바닥에 남아있는 그 압력, 그 쿵쿵 눌리던 느낌이 5년 전 그 사고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망쳤던 기억 앞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날도 겨울이었어요. 바람이 아주 차갑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그런 날. 저는 소방구조 2팀 팀장이었습니다. 11년을 현장에서 구르면서 민서 팀장은 판단 빠르다는 말을 듣던 시절이었죠. 저희 팀은 농공단지 창고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창고 전체가 불꽃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이 계속 들린다는 것.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 났다. 안쪽에 야간 택배 작업자가 남아있을 수 있어. 저는 팀원들에게 외쳤어요. 양쪽 포인트로 진입 준비, 구조 우선. 이건 교본에도 없는 그냥 사람 살리려는 본능이 앞선 선택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타는 냄새와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안은 거의 지옥이었어요. 상자들이 녹아내리고 천장에서는 뜨거운 쇳물이 뚝뚝 떨어졌죠. 근데 그 와중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무조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왼쪽 통로 확보, 오른쪽은 위험해, 타일 떨어진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먼지와 화염이 우리 팀을 덮쳤습니다. 저는 뒤로 튕겨나갔고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정신을 겨우 붙잡고 일어났을 때 제 앞에 제 팀원 준호가 철근 사이에 깊게 끼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끌어내려고 팔을 잡았을 때 그가 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팀장님 먼저 가세요.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저는 팔을 더 꽉 잡았죠.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버티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주변 구조물이 계속 흔들렸고 하얀 연기 사이로 철근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저보다 저기 저 사람부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쿵! 더 큰 붕괴가 일어나며 준호의 팔이 제 손에서 툭! 하고 놓여버렸습니다. 그 마지막 감각이 지금도 손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이 되기도 전에 사고는 뉴스로 도배됐습니다. 부주의한 구조대의 무리한 진입 2명 사망, 소방팀장 판단 미스가 부른 참사, 시민은 구조, 동료는 사망 누구 책임인가? 기자들은 제게 성급한 판단, 과한 영웅주의, 이런 말들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언론이 아니라 시청 안전관리과에서 날아온 공문이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 판단 미흡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 발생, 직무 수행 부적합. 그 종이를 본 순간 제가 아닌 누군가가 저를 향해 돌을 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시청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거기엔 도시개발과 안전관리과 그리고 개인 감리업체 대표까지 모여 있었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민서 팀장, 당신이 잘못한 거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까? 천장 붕괴 위험을 알면서도 진입했죠. 인원 확인 안 하고 들어갔죠. 팀원 사망은 팀장 과실입니다.
그때 감리업체 대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죽어도 티 안 나는 애들이라 뭐 이런 일도 필요하죠. 저는 그 말을 들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분명 들었지만 아무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한 문장, 이게 5년 동안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이유입니다. 며칠 뒤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해임. 저는 소방서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비우고 나오는 길에 준호 어머니가 계단 아래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 눈물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죽인 소방관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어디를 가든 속삭이는 소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꾹 눌러 담아 나는 지금 시청 안내원으로 살고 있는데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눌렀던 오늘 내 몸에 남은 그 감각이 모두를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날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걸까?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상황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 국장이 제 앞에서 다급하게 전화로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네, 회장님이 5년 전 창고 화재 기록 전부 가져오라고 하셨다고요? 누가? 왜 갑자기 그걸?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윤태성 회장이 대체 왜 그 화재 사고를 들여다보는 걸까? 윤태성 회장이 깨어났다는 소식은 이틀 뒤 시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복도마다 회장님이 누구 덕분에 살았다더라. 그 여직원 뭐래나? 소방 출신이라던데. 잡담이 오갔지만 정작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살아난 게 기쁜 게 아니라 또 다시 내 손이 사람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나를 덜덜 떨리게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민서 씨, 회장님께서 면담을 원하십니다.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책임을 묻나?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죠. 그날 나는 그의 생명을 붙잡았으니까. VIP 병실은 여느 병실과 달랐습니다. 조용했고 공기는 향초 냄새가 은은했고 문 앞에는 시청 도시개발과 노 국장이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날 보자마자 입꼬리를 실룩이며 속삭였습니다. 민서 씨, 안으로 들어가서는 불필요한 말 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피곤하시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문이 열리고 조용한 기계음 속에서 회장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누군가를 꿰뚫어보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는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민서 씨.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했어요. 회장님, 그날은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단순한 해야 할 일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 양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전문가의 손이었습니다. 나는 뜨끔해서 손을 급하게 내 옷 속으로 숨겼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노 국장이 급히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민서 씨는 그냥 안내직 직원입니다. 너무 과한 의미를 두시면. 하지만 회장은 손바닥을 조용히 들며 국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노 국장, 잠시만요. 그 한마디에 국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회장은 다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한민서 씨, 5년 전 소방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고 말입니다. 창고 붕괴 사고. 그날 당신이 팀장이었죠? 노 국장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숨소리가 싸늘하게 들렸어요. 회장님, 그건 이미 시정됐고
회장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날 정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누구도 나에게 해준 적 없었는데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과실을 범했습니까?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심장 한구석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목소리와 오히려 그들이 조작한 거다 라는 목소리가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서류철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거기엔 5년 전 창고 화재 사건 보고서, 붕괴 구조도, 야간 근무자 명단, 감리업체 계약서가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다. 그 말은 내 5년을 꿰뚫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노 국장은 갑자기 서류철을 뺏으려다 회장에게 단칼에 잘렸습니다. 노 국장, 당신 왜 이렇게 급합니까? 노 국장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내 눈에 그 떨림이 너무 선명하게 박혔어요. 이 사람, 뭔가 아는 건가? 그때였어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5년 전 화재 관련된 시청 내부 문서 전부 확보하라고. 물론 삭제된 기록들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한민서 씨, 그날 밤 창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꼭 알아야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숨이 차올랐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 그 사고에 대해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던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정말 핵심이었거든요. 회장님을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5년 전의 연기 냄새와 창고 안에서 흔들리던 불빛이 바로 눈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 다시 그분이 나타난 걸까? 강당에서 쓰러진 남자를 구한 일. 그저 내 일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 내 삶은 다시 5년 전으로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청 로비 한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하나는 비서실장, 다른 하나는 젊은 법무팀 변호사. 그들의 등장만으로 로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사람들 아니야? 여기 왜 왔지? 시청 뒤지는 건가? 그들은 안내데스크를 지나치면서도 나를 힐끗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저들은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은 그날 때문에 온 것이다. 점심 무렵 문서보관실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나는 물컵을 쥐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꽉 닫힌 문 사이로 비서실장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문서들 열람하겠습니다. 시청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외부 반출은 규정 위반입니다. 전결권은 국장님에게 있어요. 그때 내 귀에 박힌 단어들. 야간 근무 인원표, 감리 계약 갱신안, 안전진단 보고서 수정본, 그리고 삭제된 변수 보고서. 이거 복구되면 끝나는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멈춘 듯 했습니다. 삭제? 무엇을 누가 지웠다는 거지? 그때 노 국장이 뛰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넥타이는 틀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왜 지금 뒤지고 회장님께 아직 보고도 안 된 건데. 비서실장은 피식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노 국장님 문제고요. 회장님은 이미 5년 전 사고 재조사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순간 문서보관실의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노 국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아,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고 다시 들추면 유가족이 더 힘들어. 비서실장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유가족을 위하셨다면 애초에 보고서를 수정하진 않으셨겠죠.
그 말이 내 귓가에 깊게 박혔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했다고? 5년 전, 연기 속에서 내가 느꼈던 불길한 감각. 감리업체 대표가 중얼거렸던 죽어도 티 안 나는 애들이라는 말. 그 모든 게 내 머릿속이 만든 허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회장님이 나를 다시 불렀다. 병실은 따뜻하게 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나는 이상하게 몸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커피잔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한민서 씨, 나는 지금 두 가지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는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구조 작업에서 무리한 진입을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무리였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시 안에 사람이 있었고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회장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팀원 준호 씨가 당신에게 먼저 가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전부입니까? 그 한 문장이 내 폐 속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연기 속에서 나는 단 한 장면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내가 구조대를 떠난 진짜 이유였고 5년간 잠들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태블릿을 회장님에게 건넸습니다. 일부 로그 복원했습니다. 로그 복원.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스쳐보더니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삭제된 문서들의 파일명 목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딱 하나, 내 시선을 붙잡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야간 인원 추가 근무 정혜룡 삭제됨.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혜룡. 그 이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날 살아 돌아온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고 안에서 살려주세요라며 손을 뻗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어떤 기록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사라진 사람.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서가 삭제됐다는 건 누군가 이 사람의 존재를 숨기려 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럼 정혜룡 씨는 어디에 있는 거죠? 회장은 깊게 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한민서 씨. 그리고 당신이 그날 듣고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 그게 아마 이번 사건의 문을 여는 열쇠일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5년 동안 묻어둔 그 장면이 고통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정혜룡이 불길 속에서 나를 붙잡고 했던 마지막 말. 나는 여전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리고 그 사람이 5년 전 모든 진실을 향한 첫 번째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복도는 겨울 햇살이 길게 비치며 오래된 커튼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본 이름, 그리고 회장님이 건넨 낡은 자료 한 장, 그 모든 조각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 앞 명패에 적힌 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룡. 민서 씨, 준비됐습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나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밝았고 TV에서는 소리가 꺼진 채 오래된 다큐멘터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두 손은 이불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나를 기억한다는 듯이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정혜룡 씨,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입술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팀장. 그 목소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막 다시 깨어난 사람처럼 너무 약하고 너무 오래 묵혀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내 심장은 순간적으로 조여들며 따뜻한 무언가가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이렇게 찾아뵌 게
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의 손이 천천히 이불 끝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쪽으로 손을 가져가 매일매일 만지작거려 달아 빠진 듯한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파우치 끝이 잘 열리지 않자 나는 살짝 손을 보탰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USB 하나, 흠집투성이에 고무 캡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금속 부분에는 얇은 세월의 잠금이 박혀 있었습니다. 정혜룡은 숨을 몰아쉬며 나와 회장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팀장님에게 전해줘야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아주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다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던 겁니까? 회장님이 낮게 물었습니다. 정혜룡은 겨우 숨을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작업, 강행.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에서 그냥 밀었습니다. 내 손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2번 다시 이런 일 나면 안 되니까. 그의 손가락이 USB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근데 말하면 다 날아갈까 무서웠습니다. 나는 USB를 받으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이 작은 물건이 얼마나 무거운 시간과 공포를 담아왔을까. 5년 동안 이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봐야 했습니다. 내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나 혼자 버텨왔다고 생각했던 시간, 침묵이 나를 짓누르던 5년. 하지만 그는 말할 힘도 걸을 힘도 다 잃은 상태에서도 진실을 붙잡고 살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혜룡 씨,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당신이 못한 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회장님이 USB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복구팀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민서 씨,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 사라졌다고 믿었던 한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는 기록, 작은 USB 하나가 나의 5년을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혜룡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정혜룡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끝까지 갈게요. 창밖 햇살이 천천히 커튼 사이로 들어오며 그의 얼굴 위에 조용히 내렸습니다. 마치 이제야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듯이 요양원을 나오는 순간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내 기억 속 가장 어두운 부분이 갑자기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혜룡 씨의 손에서 떨리며 떨어지던 USB, 그 작고 낡은 금속 조각이 누군가의 한평생을 짓눌러 온 증거라니. 나는 아직도 그의 손끝의 떨림이 내 손바닥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정문 앞, 회장님은 말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듣고 본 것들을 한 줄씩 가슴에 다시 새기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조심스레 뒤따라 걷다가 결국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그는 걸음을 멈추고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쩌면 사람 하나의 명예, 가족의 삶, 그리고 내 5년의 억울함이었습니다. 회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회장의 차 안, 요양원을 떠나는 길,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지만 USB가 내 무릎 위에 놓인 순간부터 내 시선은 그 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USB 복구팀은 우리 계열사 내부 보안팀에 맡기겠습니다. 외부로 돌리면 누가 또 흔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나는 그 말에서 5년 전과는 다른 어른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혜룡 씨, 그분은 5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이걸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 때문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 지우려 하고 덮으려 했던 겁니다. 오늘 그 현장에 가서 확신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5년 전 창고의 뜨거운 공기와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았던 정혜룡 씨의 마지막 목소리. 나가지 마, 뒤에 있어.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회장의 비서실, USB 복구는 회장 비서실의 전담 보안팀이 맡았습니다. 작은 회의실 안에서 복구 전문가 2명이 순차적으로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상태는 오래됐지만 가능은 합니다. 파일 일부가 손상됐지만 핵심 부분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에 숨을 참았습니다. 정말 그날의 기록이 남아있을까?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닫았습니다. 빛이 줄어들자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나를 향했습니다. 민서 씨, 혹시 듣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구가 시작됐다. 장비에서 조용한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초 후 모니터에 오래된 파일 목록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 자기 울음소리처럼 들릴 정도였습니다. 복구팀장은 말했다. 이건 음성 파일입니다. 날짜가 사고 하루 전과 당일로 되어 있네요. 회장은 눈썹을 좁혔습니다. 들려주세요.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기계음이 한번 지나가고 스피커에서 희미한 잡음과 함께 어딘가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입력줄이라고? 네, 본부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리인데 이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그냥 하라니까요. 이번 달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내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스쳤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구팀장은 놀란 듯 말했다. 파일 뒤쪽엔 또 다른 녹음이 있습니다. 회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재생하세요. 그리고 잡음 뒤로 낯익은 목소리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간절한 목소리. 저 살려주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놓쳤습니다. 그 목소리. 불길 속에서 나와 준호가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정혜룡 씨의 것이었습니다. 복구된 녹음은 이어졌습니다. 저기 누가 뒤에서 쓰러져. 그리고 갑자기 끊겼습니다. 방 안은 누군가 숨조차 쉬지 않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의 한마디, 그는 USB를 바라보며 작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보고서를 뒤집을 만큼 강력한 증거입니다. 회장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 씨,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USB가 담고 있던 그 무거운 5년의 시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드디어 우리가 들었던 그 목소리를 세상이 들을 수 있게 됐다. 복구된 음성이 멈춘 뒤 회의실 안은 돌을 떨어뜨려도 소리가 울릴 만큼 깊은 정적에 잠겼다. 나는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5년 동안 내 마음을 옥죄던 목소리가 지금 내 귀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살려주세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누군가는 지웠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고 그리고 누군가는 기록에서 사라지게 했다. 회장이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군요.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들렸다. USB 복구 후 첫 회의, 비서실장은 테이블 위에 문서를 펼치며 말했다. 이 음성 파일은 당시 보고서와 전혀 다릅니다. 보고서에는 내부에서 발견된 시신 이구, 생존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숨이 멈추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여기에선 분명히 살아서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기록돼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이어 말했다. 게다가 음성 중 야간 입력 감축 지시는 공식 문서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장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즉, 누군가 기록을 만든 거군요. 있는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나는 참을 수 없어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날 현장에 있었던 저는 이 음성 그대로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비서실장과 복구팀장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 꽂혔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주세요.
그날 무엇을 숨기고 있었습니까? 그 질문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5년 동안 묻어둔 장면. 나는 조용히 입술을 떨었다. 저는 그날 연기 속에서 분명히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 네. 하나는 살려달라는 정혜룡 씨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는 말끝을 흐렸다. 회장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내가 숨을 추스르기까지 아주 천천히 기다려주었다. 나는 마침내 말했다. 누군가 뒤쪽에서 저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 있었어요.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런데 나는 숨을 마시며 말했다. 그 사람이 쓰러지면서 건물 일부가 와르르 무너졌고 저희는 더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 생존자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 사람은 보고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라진 생존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층위로 끌어올리는 선언이었다. 은폐의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하다. 비서실장은 태블릿에서 로그 기록을 넘기다가 멈췄다. 회장님,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회장이 다가왔다. 뭡니까? 비서실장은 손가락으로 특정 로그를 가리켰다. 사고 직후 문서가 대량으로 삭제된 시간대가 있습니다. 삭제 기록에 접근 권한이. 비서실장의 입이 굳어졌다. 누굽니까? 회장이 물었다. 비서실장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접근자 N. K. 소속 안전국.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N. K. 노 국장.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비서실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삭제 파일 중 일부가 보고서 수정본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노 국장. 5년 동안 내게 친절한 척 다가왔던 사람. 나를 위로했던 사람. 다 잊고 살라고 말했던 사람. 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노 국장님이 왜 이런 일을? 회장은 날카롭게 말했다. 그건 우리도 알아야 할 핵심입니다. 그는 USB를 손에 쥔 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이제 이 사건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몸서리가 쳐졌다. 마지막 장면 회장의 결심. 회의가 끝나갈 무렵 회장은 내 앞에 서서 USB를 내려다보았다. 민서 씨,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금부터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는지. 그의 목소리는 어떤 책임과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USB에 남아있는 목소리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밝혀야 합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준비할게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아주 작게 웃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막으려 할 겁니다. 나는 USB를 바라보았다. 그 안엔 5년 동안 잠들었던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민서 씨,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지워진 5회를 되돌리는 중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느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USB가 복구된 날부터 시청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조용해졌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귓가에 낮은 속삭임이 스쳤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확실했다. 그날 점심, 익숙한 구두 소리가 책상 앞에서 멈췄다. 고개를 들자 노 국장이 서 있었다. 평소보다 더 얇게 뜬 눈. 입꼬리는 웃는 모양인데 눈동자는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민서 씨, 요즘 일이 많아 보이네. 겉으론 상냥했지만 그 말은 분명한 경고였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는 책상을 스치듯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조심해. 시끄러운 일에는 생각보다 깊게 빠지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퇴근을 준비하던 늦은 저녁, 문서고 쪽에서 덜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에는 누구도 없어야 했다. 나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누군가 급하게 빠져나간 흔적들이 선명했다. 그때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다. 야간 인력 감축 지시서 삭제됨 작성자 N. K. 노국장. 그 이름이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그 순간 문서고 문이 철컥 닫혔다. 밖에서 누군가가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그때 문틈 너머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괜한 짓 하지 말라고 했지. 노국장이었다. 문은 얼마 후 스르륵 열렸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늦었네. 조심히 들어가. 그 말이 더 무서웠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회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서 씨, 노국장과 마주친 건가요? 예, 문서고에서.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그 사람을 혼자 상대하지 마십시오. USB가 복구된 걸 알아챈 겁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물었다. 회장님, 도대체 노국장님은 왜 이런 일을?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 사람은 조작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차가운 한 문장이 목구멍 아래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가, 회장은 조용히 결론 내렸다. 우연이었을 리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은 내 5년의 시간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회장님과 통화를 마친 그날 밤, 나는 집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USB, 정혜룡 씨의 떨리는 손, 그리고 5년 동안 묻혀있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내 어깨 위에서 묵직하게 살아나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생존자, 그리고 USB 안의 기록, 머릿속이 조용히 흔들리며 그날의 연기 냄새가 다시 스며들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회장님의 부름을 받고 작은 회의실로 들어섰다. 비서실장, 변호사 팀장, 정보 분석 담당자, 세 사람 모두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책상 한가운데에는 요양원에서 받아온 USB가 놓여 있었다. 회장님이 먼저 말했다. 민서 씨, USB 복구가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확인할 겁니다. 나는 그 말에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정보 분석 담당자가 첫 번째 자료를 내밀었다. 사고 당일 주변 CCTV 14대가 동일 시간대에 삭제됐습니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삭제 지시는 안전구 내부 전용 IP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강하게 흔들었다. 비서실장이 두 번째 문서를 펼쳤다. 그리고 USB 안에는 조작되기 전 보고서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보고서 원본, 삭제된 변수 보고서의 복구본, 누락된 야간 인원표. 비서실장은 낮게 말했다. 공식 기록과 완전히 다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바라보았다. 즉, 누군가 문서를 만든 겁니다.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지워야 할 것과 남길 것을 골라서.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분석 담당자는 화면을 터치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압박감에 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간 인원은 줄이라고 했지. 티 안 나게 처리해.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쿵 하고 떨어졌다. 또 다른 파일이 재생되었다. 저 살려주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 불길 속에서 나와 준호가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정혜룡 씨의 마지막 외침. USB 안에는 그날의 순간이 진짜로 담겨 있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이 음성 하나만으로도 당시 보고서가 거짓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비서실장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USB 안에는 CCTV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내 앞에 돌렸다. 화면에는 달빛 아래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다. 붕대를 감은 팔, 축 처진 어깨,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사람 맞아요. 5년 전 연기 속에서 나를 따라오던 그 사람.
계획된 이라는 말을 남기고 무너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존재. 그 사람은 정말 살아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람의 기록을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은 것이다. 회장은 서류를 덮고 USB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렀다. 민서 씨, 정혜룡 씨가 USB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이제 명백합니다. 그는 낮고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혜룡 씨의 진술과 USB 안의 기록만으로도 은폐의 구조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날 바라보았다. 당신이 기억한 모든 것, 그게 정확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 숨조차 편히 들이쉬기 힘들었다. 비서실장이 정리된 결론을 읽었다. 보고서 조작, 변수 보고서 삭제, CCTV 기록 삭제, 야간 입력 감축 지시, 생존자 기록 누락, USB의 음성 증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더 이상 개인 실수나 과실이 아닙니다. 회장은 조용히 USB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서 씨, 이제 우리는 지워진 5회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어둠을 꿰뚫는 빛처럼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회장을 바라보았다. 저,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5년 동안 내가 잃어버린 모든 조각이 이 작은 USB 하나로 제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며칠 뒤, 나는 다시 회장님에게 호출을 받았다. 회의실 문을 열자 회장님은 평온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조작, 삭제, 은폐, 3가지 모두 입증됐습니다. 책상 위에는 USB와 복구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민서 씨, 2번째 생존자는 꼭 찾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정혜룡 씨의 USB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될 겁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여 작은 숨을 토했다. 드디어 끝났구나. 5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처음으로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회장은 서류를 덮고 나에게 새로운 서류 하나를 건넸다. 민서 씨, 우리 교육원에서 현장 안전 교육과 구조 심리를 담당하는 관리 책임자를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깜짝 놀라 손을 올렸다. 제가요? 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서실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해야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순간,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났다. 5년 동안 나는 그 현장을 떠난 사람으로 스스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어쩌면 나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나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창밖에서 겨울 햇살이 부서졌다. 살결을 스치는 찬바람 속에서도 내 마음은 따뜻했다. 나는 깨달았다. 연기와 불길은 더 이상 나를 잡아두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무너졌던 나를 다시 세워준 건 진실을 향해 내디딘 작은 용기 하나였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나는 진짜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의 삶이 한 번 무너지는 데에는 단 한 사건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데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손길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세상만 사연에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